7월 FOMC 회의 결과 나왔습니다만 직전에 발표했던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을 함의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성장률 속보치 예상을 뛰어넘는 3%로 나오면서 연준도 그렇고 미국 학계, 예측기관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당황하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사정인 건지 오늘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일단 저희가 성장률 얘기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FOMC 결과 나온 간밤 뉴욕 증시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한미 협상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표단의 내용을 듣기 위해서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모습이고요. 대체로 지금까지 나와 보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트럼프의 출발은 25%, 그다음 패키지 내용 투자 패키지는 한 4천억 달러. 근데 우리는 한 10%해서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근데 대체로 보면 요 관세를 좀 사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관세는 목표가 아니라 협상 수단이라 그랬죠. 그래서 산다. 대미 투자액이 좀 관심이 되는데요. 대체로 한 3일 전인가요? 한 3천억 달러는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지금 현지 분위기 볼 때는 3천억 달러는 담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방송은 이더리움 관련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간으로 0시 30분경에 이더리움이 2015년에 창립돼서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라톤 봉화데이도 하고 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이후에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가격이 더 올라가고 각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들고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분기 성장률이 페드의 그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내견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바꿔놨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좀 점검해 드리는 것이 향후 미국 경제, 한국 경제, 미국 증시, 한국 증시 하는데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FOMC 회의 두 가지 상황에서 관심이 됐었죠. 그래서 회의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사실 페드에 방문했죠. 이게 어떤 의미로 FOMC에 받아들일까? 두 번째는 방문 직후에 사실 저금리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진행한다. 이런 쪽의 얘기다 보니까 사실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될까? 이것이 이제 관심했었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역시 페드의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파월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문제, 이런 문제 관련 없이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일 때는 늘 맨데이터, 물가와 고용 지표, 이 지표에서 산출한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는 내릴 가능성이 적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금리 동결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 그 FOMC의 보드 멤버 중에서 종전에는 만장일치로 결정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드 멤버 중에서 역시 트럼프의 이런 친트럼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금리 인하에 반대를 했다. 누구냐? 의사락이 나오겠습니다는 인하를 찬성했다. 인하를 동결에 반대를 해서 결국 인하를 주장했는데요. 0.25%포인트. 누구냐?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역시 월러 그다음에 모만 이 두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락에서 나올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워낙 이 사람들이 트럼프 퀴즈 성향이 강하고 이번 회의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명은 보만과 월러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자, 결과를 본다면 5차례 금리 동결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데 오늘도 회의 결과를 보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장하는 시각이 자기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와서 갈등은 지속된다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유동성 공급에 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합이죠. 페드의 그 이렇게 경기 목적이든 물가 안쪽이든 크게 두 가지는 기준금리 변경 수단이 있고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워낙 그 페드의 방문이 느닷없이 이루어졌고 트럼프의 그다음에 사실 그 달러 약세에 대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 간다 하더라도 페드와 파월 입장에서는 이 의견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두 수단 간의 컨비네이션, 조합에 의해서 금리는 동결하되 유동성 측면은 트럼프의 입장을 좀 반영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각이 사실 그게 9월부터 유지했던 QT 규모를 줄이느냐
이 여부가 이제 관심이 됐었죠. 큐티 규모는 아시겠습니다는 3월 회의에 9월 달에 정했던 것이 조정이 돼서 지금은 국채 월별 조정이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줄어든 상태고요. MBS 문제는 350억 달러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국별 월별 50억 줄이고 MBS도 얼만큼 줄여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3월에 50억 달러를 하고 MBS를 350억 하다 보니까 주택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불균형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월별 규모를 같이 MBS로 낮춰줘야 지금 국채시장에서 나타나는 채권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차원에서 페드의 압력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페드 내부의 보드 멤버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월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50억 달러, 350억 달러, 국채 50억, MBS 350억 달러를 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냐? 금리 동결하고 양적 긴축 부분에서 그대로 유지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채시장의 텐트럼 현상이죠. 국제시장의 텐트럼 현상이 오늘 상당히 우려됐습니다는 역시 미국의 재무가 주도해서 QRI 국별 월별 국채에서 지금은 국채 만기별 주조를 장기채에서 단기채로 몰아가는 기반 조정을 한 상태거든요. 이런 거에 의해서 국채 금리는 올랐지만 생각보다는 회의 결과라든가 파월의 매파 기조로 볼 때에는 국채 텐트럼 현상은 이렇게 크게 우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국채 금리를 우리 서원영 PD께서 오늘 아마 밤잠을 못 주무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연준 회의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대부분 다 이 스태프진들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이라든가 그다음에 2년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죠. 대부분 다 이렇게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는 대체로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은 국제 텐트럼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장의 결과를 볼 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금리 동결 부분이 9월 달에도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실적이 받쳐줬던 나스닥을 제어하고는 3대 지수 중에서 나우라든가 S&P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진영과 연준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동결이 시장의 중론이었던 상황에서 관심 모았던 부분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할지 여부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신앵커께서 회의 결과보다는 기자회견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측면인데 사실 이 대목은 미국의 언론에서 중요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그 기자회견 대회에서는 친트럼프 퀴즈의 언론의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반트럼프 퀴즈의 이렇게 언론의 기자들도 나눠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에 반하는 이러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문이 제기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이번에 기자회견에 뭐가 관심이 됐을까 하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이거보다 더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로 6가지 정도 시청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문의사항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의 느닷없는 방문에 대해서 파월이 공식적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이거는 뭐 가장 관심이 됐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기 후보에 대한 인터뷰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7월 FOMC 끝나면 8월 회의였고 9월 달, 근데 9월 달은 사실은 입장을 반영하기가 내놓기가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거든요. 10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인사 문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때 10월 달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을 발표한다면 이번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말까지 된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연준 의장 존명 이후에 페드 의사로서는 2028년 1월까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할 것이냐. 그리고 이번 그 속보치가 3%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문제. 그리고 5년마다 개편돼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API 같은 평균 물가 목표제 같은 데에 대해서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고쳐갈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가장 시청자분도 궁금했던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법 통과하니까 자, 지금 당신네들이 갖고 있는 통화주권 문제, 법정 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질문됐죠. 그런데 모두 하나하나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파월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은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레이 에어리어, 회색지대를 선택하는데요. 이번에도 회색지대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체적인 것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직전에 1%까지 요구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역시 파월의 입장대로 매파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다우지수를 떨어뜨렸던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발언들 살펴보면은 공격적인 기자들 질문에도 파월 의장이 놀라울 만큼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을 텐데 직전에 발표된 2분기 성장률도 이번 FOMC 결과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모든 것을 바뀌어놨다 이런 표현을 쓰죠. 미국에서 보면 2분기 성장률이 사실 이번에 FOMC 회의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트럼프조차도 경기에 낙관했는데 트럼프조차도 당황스럽겠다 하는데 왜 그럴까?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바뀌었냐 하면 지금 미국 경제는 사실 1분기까지는 NBR의 공식적 판단으로 해서는 경기 침체 국면이죠. 근데 2분기는 좋아질 것이다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2.3%.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2.5에서 2.6% 걸리지 않겠느냐. 3%도 가능하다 하는 쪽도 3% 가능하다 하는 쪽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페드의 2분 상부부가 발표한 2분기의 그 성장률 속보치가 무려 3%로 나왔습니다. 자, 이 수준은 얼마큼이냐? 자, 파월 의장은 이걸 예상했던 수준이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세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연준이 추정한 미국 연준의 미국 경제 잠재 성장률은 1.8%입니다. 그러면 2분기 성장률 3% 나왔습니다. 오크의 법칙상 1%포인트의 인플레 갭입니다. 그리고 IMF도 이제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도 이제 얘기했죠. 그러면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1%, 무려 1%포인트. 인플레 타겟팅이 2%니까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인플레 갭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금리는 동결하는 거죠. 아무리 트럼프가 금리 인하 요구한다 해도 동결해야죠. 왜냐? 제1선 목표 물가 악리이기 때문에 1%포인트의 인플레 갭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금리가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만장일치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보험왕과 월러 같은 0.25% 조정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은 미국 경제 국익을 위하는 거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페드의 보드 멤버로서 어떻게 정책 성향을 갖고 모든 것을 볼 땐 2분기 성장률 3% 나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0.25%를 주장하느냐. 아주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도 바로 그렇습니다. 페드의 이사는 공직이면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임명하든 간에 그 목표에 대비해서는 사실 충실하는 것이 페드의 인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신은 트럼프의 얼굴만 보느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데이터만 살펴봤을 때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 어려운 정도의 성장률이 나왔다고 하지만 일단은 성장률이 잘 나왔다면 백악관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굉장히 의기양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의기양양했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 당황했죠. 왜 그럴까?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기양양했다는 것은 뭐냐? 트럼프의 관세가 일시적이다. 이건 2분기 성장이 3% 맞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보면 사실 종전의 스태그플레이션 대공하는 리비게스, 레리 서머스 같은 하버드 교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트럼프의 관세가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뒷받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케빈 해스 같은 NEC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발표하자마자 의기양양했습니다. 자, 모든 학자와 기관은 틀렸다. 트럼프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2분기서 스카이로켓팅, 골디락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디락스를 얘기해서 2분기 성장이 높게 나올 거로 이렇게 봐서 트럼프도 그동안 미국 경제 스카이로켓팅 했는데요. 스카이로켓팅 됐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직전에 베이스 이펙트가 있지만 3% 같습니다. 스카이로켓팅이죠. 스카이로켓팅. 근데 문제는 왜 트럼프 지정이 당했을까? 관세 영향 일시적일까 할 때 이 대목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관세 부과에 따라서 미국의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은 마이너스 1.8%입니다. 근데 자, 이보다 수익 감소는
무려 마이너스 30%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수출 감소보다 더한 수익 감소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 개선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 국민들은 관세율이 높았기 때문에 수익 감소됐다는 것은 미국의 저소득층들이 제대로 그동안 가격에서 값싼 해외 제품들을 못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순수출 기여도에서 수출 마이너스 1.5%, 빼기를 30.3%니까 이게 순수출 기여도가 수출 축소와 함께 수입이 더 감소했으니까 총소 항목별 기여도를 보면 성장률 높인 거죠. 성장률 높인 거죠.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관세 영향이 트럼프 입장대로 일시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후송을 손실시키는 이러한 그 GDP 성장률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2분기 성장률이 성장률이라는 것은 부가가치 합입니다. 서메이션, 에디드 밸류의 서메이션입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는 것은 국민경제 3년 등급obj에서 생산과 분배와 지출적인 측면에서 보면 등급object에서 보면 성장률이 높이면 미 국민들이 느껴이죠. 근데 미 국민들은 후생 손실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3%에서 미 국민들이 전체 느끼느냐? 그만큼 부가가치에서 내 손에 들어온 소득이 느꼈느냐 하면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솔리드 버거, 속이 꽉 찬 버거와 그다음 nothing 버거, 속 빈 강정에 해당되는 이 논쟁이 되는 거죠. 논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속 빈 강정 상태에서 3% 성장률이 됐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 본인 자신이 얘기했던 금리 인하 1% 요구는 물 건너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당황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속빈 강정식의 성장이 미국 경제에 조금 더 문제를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라고도 읽히는데 또 한편으로 연준도 이 정도의 성장률 예측해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경제를 움직이는 통화정책 이거 총괄하는 곳이 연준인데 연준의 예측력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이것도 비판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파월이 오늘 3% 달성한 2분기 성장률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것도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사실 4개월 전에 이렇게 3월 달 셉과 그다음에 6월 달에 셉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 경제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이런 스텝진들이 미국의 포브스텀, 페드 플러스 US 합은 포브스텀들인데요. 여기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파월의 임기를 보장한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페드가 개편하고 있다. 저 학자들이 많은 페드가 예측력이 과거에서 또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자, 오늘 3% 성장률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했던 수준이다. 무슨 얘기냐? 당시 한번 3월 달 셉과 그다음에 6월 달 셉을 한번 보자. 자, 누구보다도 셉은 트럼프 관세발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아마 이번 회의 직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의 성장률 올해 작년 12월 달에 관세 부과 전에 2.1% 봤는데 결과적으로 6월 달에 1.4%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작년 12월에 관세 부과 전에 2.1% 봤던 것이 3%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성장률은 0.7%포인트를 낮추고 그다음에 물가는 0.9% 올렸습니다. IMF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페드가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영향을 더 크게 보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3% 나와서 우리가 예측한 무슨 얘기냐? 6월 달에 경제예측을 봐라. 경제예측을 봐라. 성장률 1.4% 떨어뜨리고 물가가 3% 했는데 당신 무슨 얘기냐? 이게 공격을 받는 거죠. 예. 공격을 받는 거. 그래서 시청자분 이렇게 미국의 페드의 예측력 관련해서 페드의 거시경제팀에 해당되는 포브스와 지금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내용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이걸 조합 정도로 통합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9월 달에 발표되는 사실 그 셉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성장률 분명히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늘 3% 발표와 함께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시카고 페드 매체의 성장률이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65%에서 45% 떨어졌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건 잘못된 겁니다. 2분기 성장률 3% 나온 이후에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종전에 65%에서 45% 떨어진 거지. 7월 달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예.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바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돼 있다.
바로 2분기 성장률이 3% 나온과 함께 9월 달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강렬히 줄어든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성장률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조금 더 멀어진 것이고 9월 달 그렇다면 이후에 네네. 이것이 지금 미국 경제 이야기할 때 나오는 골디락스 이것을 조금 더 멀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이번에 2분기 성장률 3% 나온 이후에 골드락스 얘기가 우리도 이제 직전에 얘기했습니다는 골드락스 얘기가 더 이렇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증시 상황과 관계없이. 왜냐하면 지금 한번 말씀드린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 2% 벗어나지 않죠.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지 않습니까? 실업률 4.1, 4.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습니까? 성장률 이건 뜨겁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시절에 클린턴 시절에 골드락스 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 처음 나왔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경제. 이게 인터넷 같은 제3차 혁명입니다. 이때 인터넷은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라 수학 체증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까면 깔수록 성장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하락하니까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일반적 상식과 다른 뉴 이코노믹이 됐던 거죠. 고성장하는데 물가가 낮으니까 얼만큼 좋은 성장률입니까? 이게 골드락스입니다. 근데 트럼프 지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AI 행동 개혁도 했지만 지금의 미국 경제에 이렇게 골드락스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여기가 있잖아. AI 주도다. 앞으로 AI 행동 개혁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AI 주도인 1990년대 민주당의 클린턴 정부 시대보다 더 강한 이 신경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실 미국에 이거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수출 감소에 수익 감소가 더돼서 솔리드버가 아니라 나싱버그 소빙 강등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의 성장률을 좀 지켜봐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쉽긴 한데 결국 성장률 발표 이후에 미국에선 경기 논쟁이 강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 FOMC, 페드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네, 사실 오늘 그 3분기 성장률에 이 솔리드버거와 나싱버거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지정의 솔리드버거라면 9월 이후에 금리가 인하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트럼프 요구 1%는 없어지는 거죠. 속이 꽉 찬 상태에서 자 3% 이상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면 사실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9월이든 11월이든 12월이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의해서 당황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미국의 학계를 지금 nothing but다. 속이 빈 강정 상태다 하면 거기에 속이 비었으니까 뼈가 골다공증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충격이 오면 뼈가 으스러지게 되는 거죠. 으스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꾸로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분기 성장률 위에 미국의 경기라든가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든가 관세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논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을 맺어줄 수 있게 사실 오늘이 7월 30일이죠. 내일이 8월인데요. 다음 달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미국의 경기 논쟁 주요 의제로 들어갈 거고 프레임워크의 개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들어갈 거고 통화정책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경기 문제였던 관세 영향이 아마 주요 의제가 잡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결론이 내면 9월 이후에 새로운 회견도 앞두고 미국의 통화정책 내용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